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세입자분들은 꼭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6억 3,200만 원입니다. 자, 권리사항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이런 복잡한 사항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옥션에서 임의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물건 명세서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매물서를 보겠습니다. 권리신고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씨가 있고 황씨가 있는데요. 이게 구별이 되어 있죠, 정확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 현황조사라는 거는 직접 현황조사관이 가서, 대화를 해서, 그 나온 내용들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보고 전입세대 랩렉을 보고 확인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김씨는 위에 있는 권리신고와 밑에 있는 권리신고 이 두 줄을 보면 됩니다. 자, 보증금은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이고요. 임대차 기간도 동일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황씨와 김씨는 공동 명의 임차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3억 6천은 뭐 각각의 1억 8천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전부 전입일자, 확정일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배당요건까지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증금 3억 6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에 대해서 확정일자는 2020년 9월 9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말 하나가 비고라고 써있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 물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3년 또는 2014년도에 지금 전입을 했죠. 두 사람의 전입일자가 다르니까. 전입한 상태에서 계약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1억 원, 증액된 1억 원을 제외한 3억 6천만 원 중에서 증액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얼마였겠어요? 2.6억 원이었겠죠? 처음에는 2.6억 원입니다. 이 2.6억 원에 대해서 이 김씨와 황씨가 각각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1.3억으로 그냥 추정을 하겠습니다. 각각 1.3억 원인 상태에서 합쳐서 2.6억 원인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각각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선 손익 설정일자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근저당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근저당이 2018년도니까, 2013년, 2014년도에 전입을 했으므로, 당연히 근저당보다 빠르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항력 기준이란 건 뭐냐면, 2018년 7월 19일 근저당보다 빠른 경우입니다. 빠른 경우. 이 날짜보다 빠른 경우에만 대항력이 있지, 이 날짜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원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쭉쭉쭉쭉 증액을 하다가 2013년도에 전입을 했다고 합시다. 2013년도에 전입을 해서 쭉쭉 증액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 증액한 모든 금액들을 전부 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전부 증액하면 전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근저당을 잡았고요. 근저당 잡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9일 날 1억 원 증액을 했답니다. 증액을. 즉, 근저당을 잡고 그 이후에 증액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이 1억 원은 3억 6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2018년 근저당 이후에 증액을 했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면 2.6억 원, 처음에 계약한 2.6억 원, 여기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3년 6월 20일이 있는, 이 날짜에 있는 2.6억 원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증액한 1억은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낙찰자는 이 2.6억 원만 세입자가 전액 배당 받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얼마예요? 근저당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4억 1천만 원이고, 세입자의 대항력 있는 금액은 2.6억 원이고, 증액한 날짜는 2020년 9월 9일입니다. 2020년 9월 9일이면 바로 이 다음이죠. 그러므로 9월 9일 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순서는 2.6억 원 1등, 그 다음에 근저당 2등, 그 다음에 3등은 1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 2020년 9월 9일날 세입자는 증액을 했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없지만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2019년 12월 17일 이 날짜, 즉 세입자의 2026 9월 9일보다 3개월 후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들어왔으니까 후순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압류는 접수된 등기 날짜가 아니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정기일. 3개월 전에 압류를 안 했다, 3개월 전에 세금을 냈는데 안 냈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까요? 3개월 만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압류의 법정기일은 이 1억보다 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압류가 3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등이 세입자 증액한 1억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순서 1억, 대항력 있는 2.6억, 그 다음에 근저당, 그 다음에 3위가 압류, 4위가 1억, 증액한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봐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래, 뭐 한 3억원만 낙찰 받아도 이거 가격은 높습니다.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에 낙찰 받아도 어차피 2.6억원 전액 배당 맞죠? 그러므로 낙찰자는 인수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자는 인수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권리상의 문제는 없죠. 그런데 여기 이 세입자, 정말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죠. 1억이라는 금액을 증액할 때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 1억이라는 금액을 증액할 때 확인해보지 않은 게 뭘 확인해보지 않았나요? 크게 두 가지 확인해보지 않았죠? 자, 이거 증액할 때 근저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앞에 2.6억이고 근저당 합치면 얼마예요? 6억 7천이잖아요. 6억 7천. 6억 7천에 넘어가나요? 값어치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집값이 좀 더 올라서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6억 7천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을 증액하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증액하면 안 되죠. 등기부를 봤는데 근저당이 많으시네요. 증액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소유자가 그럼 나가세요. 땡큐. 그럼 돈 주세요. 그럼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돈을 못 줄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 여기 얘기한 압류입니다. 국세지방세. 자, 이럴 때는요,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근저당이 있었으니까 증액을 하면 안 되니까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저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세와 지방세의 소유자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후에 어떤 압류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압류의 법정기일이 내가 낸 보증금보다 빠르다. 그러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받지 못하고, 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집값이 높아져가지고 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또는 이거를 실제 계약할 당시에 또는 증액할 때 당시에 국세지방세 압류라는 이 금액이, 국세지방세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내가 배당받는 금액이 또 없어져 버리겠죠.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을 날리는 건데, 정말 전 이거 보면서 1억이라는 금액을 증액하면서 이 근저당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자, 이 물건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수원 프루지오 월드마크인데요. 시세는 제가 여기 찍어봤는데 6억 9천 정도,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원래 이때는 2020년에는 5억밖에 안 했어요. 그나마 6억 9천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자, 6억 9천이라고 한다면 약 7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4억 1천, 그 다음에 세입자 3억 6천. 벌써 이것만 해도 벌써 넘어가잖아요. 벌써부터. 이것만 해도 어때요? 증액한 금액 1억 중에 상당 금액 배당을 받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세입자가 방어 입찰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추측해 보는데, 과연 그 방어 입찰이 옳은 방법일지 아닌지는 더 디테일하게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억이라는 보증금을 증액을 할 때 등기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세입자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소유자는 참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